네, 이 시간에는 59강 동시행 항변권이 무엇인가, 그 의의와 어떠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는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의의는 536조에 적어져 있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쌍동위,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효력이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36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문에는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제목에는, 그러나 내용을 보면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는 거절할 수 없다. 이항은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불리는 건데,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불리는 건데 조문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문과 같다. 본문은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항 본문 거절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가봐 오라고요.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만약 6월 1일 날 소유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조문에 보니까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뢰 입장에서는요. 의뢰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건 당연한 겁니다. 공평한 겁니다. 둘 다 서로 지금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줘야 되니까 얘가 등기 서류 안 주면 나는 대금 못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거. 네, 그 이행 거절권. 이거를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방금 단서에 보니까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지 아니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은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을이라 내가 5월 1일 날 가령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을이 먼저 주기로 한 거니까 요거는 선이행이죠. 그러면 을이 갑이 을에게 5월 1일 날 야 중도금 달라라고 하면 이때 5월 1일에는 갑의 등기서류 이전 의무는 등기 이전 의무는 아직 변제가 되어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따지면 자기 채무가 선이행이면 거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그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선이행이면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는데, 자 보십시오. 갑이 무슨 뭐 재산 상태가 악화됐다, 신용이 불량해졌다, 파산됐다. 그러면은요, 이거 중도금 지급하고 나중에 6월 1일 날 내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을까? 몹시 불안하죠. 네, 그때 인정이 되는 게 바로 536조에 의한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이 항에 의한. 네, 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일단 해두시고, 여기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동시항변권의 발생 요건은 먼저 큰 제목으로만 보시면 양가로 1번 쌍무계약이니까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가 존재해야 되겠고요. 양가로 2번 보시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않으면 이때는 동시행항변 할 수 못한다고 그랬죠. 자기 채무가 선이행이면 이건 거절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 일단 그게 두 개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1번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줄 따라서 서로 관련이 있는 채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각각 별개의 계약, 별개의 약정으로부터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동시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예외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나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서로 동시에 이행을 하기로 특약을 했다면, 특약이 있다라면 그때는요 동시항변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 네,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통상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주된 급부 의무 상호 간에는 그러한 상호 구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급부 의무 간에 동시행관계가 인정이 되는데, 다음도 이제 기출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부수적 채무 경우에 상대방의 주된 급부 의무와는 원칙적으로 동시관계가 아니다. 만약 갑이 을에게 팔려고 했던 게 냉장고고요. 냉장고를 가령 100만 원에 사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주된 급부는 뭐냐면 갑의 주된 급부는 뭡니까? 냉장고 소유권 이전. 다음 을은 100만 원이라는 매매 대금 지급. 요게 주된 급부입니다. 그런데 냉장고 팔면은요 설명서도 줘야 되죠. 자, 갑이 낑낑대면서 냉장고 집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된 급부 의무 요건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짜게 굴지 마라. 냉장고 설명서 이거 나중에 받으면 되죠. 이게 바로 부수적 의무. 이 부수적 의무와 주된 급부 의무 간에는 어떻습니까? 동시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주된 급부 여기 간에 동시관계가 인정된다. 그다음에 이제 2번도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등기 이전뿐만이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동시관계에 있다. 이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경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요. 단순히 등기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부담 없는 이란 말은 뭐냐면 완전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것은요. 만약에 갑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 이전뿐만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 및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네,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된다. 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에는요. 3번하고 4번에는 이렇게 익숙하게 양손 동동. 여기 동은 동일성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동시행항변권. 여기 전부 다 인정이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양은 뭐냐? 채권 양도를 이야기합니다. 채권 양도. 손은 손해배상 채무입니다. 손해배상 채무. 네. 첫 번째 채권 양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하고라고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의리되십시오. 갑하고라고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고요. 다음에 6월 1일 날 갑은 등기서류 소유권 이전해주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당장 5월 1일 날 현찰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을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던 1억 원짜리 매매 대금 채권 요거를 병한테 9,500을 받고 판 겁니다. 즉 채권이 양도가 됐죠. 그리고 갑이 을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야, 나 현찰이 급해가지고요. 급해가지고 병한테 채권 넘겼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병이 6월 1일 날 와가지고 어땠습니까? 을한테 1억 원의 대금 지급을 청구를 하면 을은 너무나도 당연히 나는 갑이 나한테 등기서류 안 주면 그 1억 너한테 지급하지 못하겠다 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채권 양도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채무는 이 경우를 생각합니다. 갑소유의 부동산하고 이제 을소유의 건물하고 각각 건물이라고 가정하고요. 4월 1일 날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월 1일 날 각각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5월 1일 날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둘 다 시가는 1억이었다. 그런데 병이 1억 5천을 주니까 갑이 병한테 팔고 등기가 됐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이제 X건물이라면요. 갑의 이 X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그 다음에 을의 Y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는 쌍무계약에서 주된 급부들이니까 애들이 동시행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돼버렸죠. 왜? 병이 소유권 취득을 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제 1억 5천짜리 손해배상 채무 이걸로 바뀌어가지고 통일성을 유지를 하면서 이 교환계약은 존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유권 이전끼리 동시행관계에 있다가 이행 불능이 됐을 때는 상대방의 채무, 을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갑의 1억 5천 손해배상 채무 애들이 동시행관계에 있게 된다. 핵심 키워드는 존속입니다. 존속. 그래서 작은 동그라미 3번 채권 양도, 전부 명령, 포괄 승계 등으로 채권자나 채무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채권 양도니까 양이죠. 채무자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항변권, 즉 동시항변권은 존속한다. 핵심 키워드 존속, 동동, 양손, 동동. 네, 여기는 양이었고요. 다음 손. 또 원래의 채무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의무로 변하더라도 원래의 X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가 1억 5천짜리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더라도 동시행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존속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양가로 2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그 말은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고 갑의 채무는 6월 1일이 변제기입니다.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 요 5월 1일 중도금 채무. 그때는 동시항변권이 없다. 그러나 1번이 아주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을이요. 중도금은 지금 동시항변할 수 없죠. 선이익이니까. 그런데 을이 5월 1일 날 가령 이제 계약금 1,000만 원 걸었다고 치고요. 중도금 4천을 주지 못하고 있다가 6월 1일이 돼서 상대방의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러게 되면 중도금 못 줬던 거 4천하고요. 이 4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고요. 남아있는 잔금 5천. 이 전부가 갑의 소유권 이전과 또는 등기소유 교부와 동시행관계에 있게 된다. 다시 분명히 중도금 4천은 선이행이 됐지만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6월 1일이 되게 되면 6월 1일부터는 이 4천도 소유권 이전과 동시행관계에 있게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하면 비록 선이행 의무자라도 5월 1일 날 중도금 지급 의무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6월 1일부터는 동시항변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한번 보면 매수인이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 6월 1일이 도래하여 그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가 제공된 바가 없이 그 기일을 도과했다. 이제 6월 1일 넘어가가지고 계속 7월 1일로 가게 된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의 제공은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음에 밑에 2번 불안해 항변권 이미 우리가 공부했죠. 네,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한편 비록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중도금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즉 채권자의 신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의 악화 등이 있는 때에는 동시항변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라도 중도금 주기로 했죠.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 제공을 할 때까지 등기 소요 서류 줄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